이번 강의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도에 관한 부분을 다시 참고 자료로 도표화하여 이를 정리하고 이어서 경문을 보면서 그 경문에 따른 시초 점치는 법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의 시작은 앞에 부분을 이미 말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중복된 부분이 있음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아신 부분을 다시 이 장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도라 하는 우리의 지금까지 보셨던 부분에는 하도라 하는 것은 불과 이름 일량과 일기 이후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 하나의 홀수와 하나의 짝수로 이양기 오행이라, 그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 2개씩으로 짜게 놓은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오행을 바로 둘로 오행에 2개의 숫자를 붙여놓은 데 지나지 않음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의 숫자인 천수는 바로 홀수로 1, 3, 5, 7, 9를 해서 25가 나오고, 음수는 짝수로 2, 4, 6, 80에서 30이 나온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생수와 성수를 하면 천일생수 지육성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줄여서 말하면 어떻게 이 글이 쓰인가 하면 일육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1과 6은 물이 되는 것이고, 방위로 보면 북쪽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북방현무에 속한 것입니다. 북방현무이고, 색으로 보면 검은색이 되고, 천간으로 보면 임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보면 해자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육수는 이러한 방위와 색깔과 천간 지지에 배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지이생하면 천칠이 성하라. 지이가 불을 낳아주면 바로 하늘의 홀수인 7은 불을 이루어주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자가 났구나. 이칠화인데 이것은 남방주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방주작이자 색깔로는 적색이고, 천간으로는 병정에 해당되고, 지지로는 4와 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삼생목하면 지팔성목은 우리는 이걸 줄여서 삼팔목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삼팔목은 동방청룡이라고 말한 동쪽에 있는 청룡신이고, 이것은 색깔로 나온 그대로
청색이고 가불에 해당되며 지지로는 인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생금과 천구의 성금은 사구금이라고 줄여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 백호에 관련된 것으로 오방 색깔로는 백색이고 천간으로는 경신이 해당되고 지지로는 신유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오생토와 지십성토는 50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중앙에 해당되는 것이고 황색이고 무기이며 지지에는 바로 토가 4개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축, 진, 미, 술 모두 이것은 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지지와 그리고 오방 색깔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부연하여 볼 수 있음을 말해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첫 번째가 5개의 생수로서 이 오생수로 통 5성수하여 5개의 성수를 통합하면서 동처기방이라 그 방위에 함께 있다라는 원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수가 성수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1에서부터 5까지의 방생지수는 바야흐로 생하는 숫자는 안에 내면에 모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까지의 이미 기성지수는 바깥에 거주하고 해서 생수와 성수는 안팎으로 배치되어 있는 하도의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는 상건에 위주하고 생수는 항상 내면에 거처하면서 이게 주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고 성수는 항상 바깥체에 있는 것처럼 바깥체에서 잠자는 사람은 객이 바깥체에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는 항상 밖에 거하면서 객의 역할로 이와 같이 주객의 역할로 생수와 성수가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스스로 발생하여 커나간 것을 우리는 모두 주로 삼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해버리면 그건 쇠퇴해 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객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처기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이 나아주면 양이 완성하고 양이 나아주면 음이 완성하는 이와 같이 음양이 서로 혼합하여 낳고 완성하는 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종시의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하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계설, 명분을 구분지어 말한다면 음과 양은 분명하게 다른 것이지만 이와 같이 유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음양은 서로가 처음과 끝이 되면서 일찍이 조금도 서로 헤어질 수 없는 유행의 일체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계로 할 때는 음양을 구분하는 것이지만 이 유행설로 말할 때는 바로 일체로 유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본체를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3절은
바로 하도의 숫자는 주역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장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역을 만들어놓은 본래의 목적은 사실은 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도는 주역을 만드는 장본이 되었고 이러한 수리학에 의하여 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연지수가 50이라고 하는 데에는 다음 주에서도 나오겠지만 바로 50토, 바로 5를 10번을 곱한 숫자로 해서 50을 잡아서 대연지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10을 말한 것으로 말했지만 왜 5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 5가 나오는 숫자가 우리는 앞에서 이걸 연모라고 말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은 연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5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연모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5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의 종합인가 하면 천지 숫자의 종합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5가 천지가 나오냐면 천원지방이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뭐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숫자는 3을 잡는 것이고 땅의 숫자는 2를 잡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의 숫자 2와 하늘의 숫자 3을 합해서 5가 된 것입니다. 5라 하는 것은 천지의 수를 종합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래서 5가 큰 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늘은 3이고 땅은 4이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름의 3배에서 약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직선이 3개하고 조금 3개면은 부족하고 사실은 조금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잡으면 이 온이라 하는 것은 지름의 3배가 된 것입니다. 이 지름의 일직선 하나를 숫자 하나씩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는 3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직선이 당연히 4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의 숫자는 2로 잡느냐? 이건 간단한 원리인 것입니다. 음이라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로 보냐면 궤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양핵은 몇 개였어요? 핵이 하나예요. 음은 2개가 돼야 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 되냐면 음이라 하는 것은 양의 절반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음은 음에 2개가 있었을 때 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2개로 잡는 거예요. 이 원리 개념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느냐? 옛날 결혼식 하면 신랑 제배, 그러면 신부 제배란 말은 없어요. 신부 사배, 바로 신랑 2번의 절을 신부 4번 하는 것은 이 원리가 적용된 것이에요. 그리고 임금에게 가면 임금에게 절 4자리를 올린 이유가 뭐냐? 바로 임금이 양을 보고 신하를 음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여인이 남자에게 절 4자리 하듯이 신하가 임금에게 4배를 올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땅의 일직선 4개는 절반의 숫자뿐이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음은 2를 취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천삼과 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숫자 3개와 땅의 숫자 2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숫자를 4개라고 잡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논리들이 모두 음이라 하는 것은 양의 절반의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여버린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합하여 우리는 5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라고 하는 것이 천지가 천지의 숫자를 모두 종합한 숫자가 중앙 50토의 5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연모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55인데 원래 숫자는 천지 숫자 합해 놓으면 55인데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5라는 것 곱하기 10만 해서 대연의 수를 50으로만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계에서 우리가 시초를 만드는 것은 55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숫자에 의해서 50개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시초에 50개를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대연지수 50이 나오는 것인데 기용은 46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정작 점을 칠 적에 이 50개를 가지고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50개 가운데에서 하나를 땅에다가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50개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태극이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50개 중에 태극을 상징하는 하나를 땅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점은 49개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용은 이 말은 정작 점을 칠 때 사용한 50개의 숫자는 몇 개만 사용하느냐? 46구라, 42요, 또 9개, 49개를 가지고 시초점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방금 하나를 내려놓은 것이 태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49개를 가지고 분위위하야, 분위위라는 것은 사심 없이 무작위로 이걸 둘로 나눈다. 이게 분위위예요. 그럼 이 위가 뭔 말이 되겠어요? 자연히 하나가 태극이었다면 이건 음양 개념이에요. 음양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나누어서 둘로 한 것이 방금 점을 칠 때에 이게 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글자를 아셔야 하는 것이 분, 괴, 설, 귀라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역 점을 칠 때는 분, 괴, 설, 귀 이 4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는 뭐라고는 4단계를 사연이라고 말해요. 이런 4단계를 경영해서 효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분은 사영이라고 한데 제1단계예요. 이게 음양을 상징한 거예요. 둘로 나누면. 그렇게 해서 이 상냥하고라는 이 양자가 둘을 상징한다는 양자가 음양을 상징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괴일하야, 여기서는 경문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못 써서 그러는데 이 둘로 나누었으면 한쪽 칠을
땅에다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괴일하야 그랬잖아요. 하나를 걸 꿰자, 걸어라. 그래서 2, 3, 3하고 3이면 뭐겠어요? 천지인 삼재. 음양 나뉘어 놨으니까 음양이면 하늘과 땅이 되겠죠.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하나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는 시초에서 하나를 들어서 이 새끼손가락 사이에 낀다가 괴일이에요. 이게 괴일이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를 깨끼 손가락 사이, 무명지와 깨끼 손가락 사이에 놓는다. 이것이 천지인 삼재를 상징한 것이다. 그리고 나면 새를 설자. 자, 하나의 태극이 있었고 음양이 있었고 천지인이 있었죠, 이제. 그런다면은 그 다음에 음양의 운행은 뭐가 되겠어? 4개씩이라는 건 벌써 상징적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설지이사하야. 이 4개씩 새 나가면서 이 4개씩 세는 이유라는 것은 이 시초점을 4개씩 이처럼 세어 나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계절을 의미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4개씩 쉬어 나간 것이다. 이게. 그리고 귀, 기호, 르카야. 여기에 기자는 홀수 기자가 아니에요. 여기에 기자는 홀수의 기자가 아니라 나머지 기자예요. 나머지 기자. 4개씩 세고서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다시 륵으로 돌린다. 바로 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깨끼 손가락 사이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무명지 사이에다가 남은 것을 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귀기어르가야 그 나머지를 이 꼽는 늑에다가 이 손가락 사이에 늑에다가 돌려서 이 상륜 하나니 이것이 뭔 의미냐? 사계절하고 남은 것이 쌓이면 윤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계절하고 남은 윤달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달은 5세의 재윤이라 5년 만에 윤달 2번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륵, 한 번 늑을 했으면 5세의 죄윤이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앞에 시작할 때 한 번 놔뒀던 거 있었잖아요. 이것을 들어서 다시 세는 거예요. 4개씩. 그리고 남은 것이 나오면 바로 이 사이에다가 꼽는 것이에요. 이게 재윤법이에요. 이 손가락 사이에 2개 있는 것이 5세 재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사계절의 세고 남은 것을 이와 같이 5세 재윤법으로 재륵을 하는 거예요. 2번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걸깨자는 바로 하나를 모두 다 땅바닥에다가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가 모든 것이 한 번 이렇게 했던 이것이 일변이에요. 한 번 한 거예요. 이게 3번 해야 효가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말한 이 부분은 다시 주를 한 이후에 괴를 뽑는 방법은 방금 이 경서에서 말한 대로 다시 보여주기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주를 먼저 보고 다음에
궤 뽑는 법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에 의하면 대연지수 50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 하도 중궁 천호로 그린 것이에요. 하도 가운데에 중궁인 50토의 5로 이 소리예요. 5로, 홀수인 5로 승 지십이 득지요. 지10이라는 것은 50토의 짝수인 10을 이 승이라는 것이 곱하기지 않아요. 한문으로 쓸 때는 더하기, 빼기, 그러한 것을 가감승제법이라고 하지요. 이게. 거기에서 승자가 곱하기죠. 제한 것은 나누기고, 가감승제하면. 바로 이 승하다가 그 뜻이에요. 5에다가 10을 곱해서 얻어진 숫자다 이 소리예요. 이게. 감, 승,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승, 제하기, 나누기. 이 가감승제법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10이다. 그러면 50이 나온다. 이렇게 주자가 대연지 숫자를 잡아놓은 것이에요. 지용이 서면 이걸 사용해서 이 용자를 썼죠. 이 용이란 것은 대연지수를 사용해서 이것으로서 점친대에 이르게 되면 그러지 않아요. 대연지 숫자로 50개로 점을 치면 우지용 46운이 또한 49개를 사용하는 데만 그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태극이라는 것을 땅바닥에 논다라는 말은 아직 없었죠. 이 주석에서는. 49개만 사용하면 하나를 놔뒀으니까 49개일 것 아니에요. 이게. 하나를 땅에 놓란 말은 없었어도. 그런데 이 49개의 숫자는 개출어, 리세지, 자연이요. 모두 이것은 이치나 사세에 자연한 데서 나와서 바로 50개에서 하나 빼고 태극을 상징한 하나를 빼고 이 49개로 한 것이다. 이것은 이비, 인지, 지력, 소능, 손익계라. 인간의 지력으로서 빼거나 줄이거나 더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이건 자연의 숫자이다. 49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은. 양이라 하는 것은 천지죠. 하늘과 땅이 되고 음양이 되죠. 괴, 현은, 기러, 좌수, 소수지가 냐오. 바로 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를, 그 중에 하나니까 49개 중에 하나를 이 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뜻이 49개가 그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왼쪽 손, 작은 손가락 사이에다가 달아놓는다가 낀다 뜻이에요. 3이라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인을에서 삼재를 상징하게 되어서 이 새끼손가락에 하나가 끼어진 것이다. 2개는 천지고 음양이라 해도 되고. 설이라는 것은 뭔 소리냐면 사이사이로 쉬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이간자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이라는 것이 한 칸이에요. 4개를 한 칸으로 해서 세나간다 이 뜻이에요. 이 사이가. 사계절을 상징을 하면 4개를 단위로 해서 한 칸 한 칸씩 세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간자예요. 설이라는 것은 사이로 이렇게 했지만 더 쉬운 표현을 한다면 4개의 단위를 한 칸씩 해서 세워나간 것이에요. 여기에 기자는 홀수 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자는 뭔 글자를 써놨어요? 소설, 사수지, 여라는 여자를 써놓은 거예요. 나머지다. 이건 자투리 숫자다.
그래서 이미 소설 사수지 4개로 세어나가는 4개라는 숫자로 세어나가는 그 자투리를 말한다. 이게. 그래서 이 기자는 2가지뿐이 없어요. 남을 여자 뜻하고 홀수를 보는 것이에요. 숫자에서는. 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륵어 좌수 중삼지지 양간야라 4개씩 세고 한 것을 남은 것은 바로 우리가 천지인 삼재를 했던 이것을 이번에는 뭐예요? 가운데 손가락과 이게 가운데죠. 3번째 손가락 그게 그 사이에다가 그 양간에다가 끼워 넣는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와 삼지 사이 이게 윤이라고 하는 것은 윤달이라 하는 것은 적올지역이 12달을 쌓아가면서 나머지가 있어요. 이게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만들면 윤달이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5세지간의 제적일이 제성월이라 사실은 5년에는 약간 부족해요. 근데 큰 숫자로 들으면 우리는 이걸 5세 제윤법이라고 그래요. 5년에 윤달 거의 2번씩이 들어요. 그래서 5년 사이에 2번 남은 날들이 방금 남은 짜투리 날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2차례 한 달씩을 이뤄서 5년이 되면 윤달 2번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3년이 가보면 한 달이 넘치고 2년이면 부족하고 그래서 5년 만에 약간 부족하지만 크게 보면 윤달 2번 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로 5세지 중에 그래서 5년 사이에는 대체로 2번 윤달이 든 이후에 별기적분이니 별도로 이 쌓여 있었던 분을 일으킨 것이니 여 일개지 이후에 한 번 한 이후에 이 말이 이 중지와 이 무명지 사이에 끼었던 그것을 다시 놨던 것을 들어가지고 한 번 이 괴가 이것이잖아. 일괴. 한 번 여기에 걸었던 뒤에 좌우로 각일설이 좌우로 각각 한 번씩 다시 땅바닥에 놨던 그것을 다시 세워가지고 한 번 다시 여기에 남은 것을 끼워 넣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범오자지 중에 이 5가지 가운데에 범유 제르견우에 다시 2번째 꼽은 이후에 별도로 하나의 손가락에 끼워 넣는 것을 일으킨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주역 점을 뽑는 법을 실제로 한번 보여드린 이후에 이어서 강의를 경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